정신분석 과정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임상기법의 원칙들을 예시하기 위해 선택되는 비유들은 종종 각 분석 모델의 기본 가정들을 잘 설명해준다. 프로이트의 비유들은 전쟁, 서양장기, 야생동물 사냥 등 모두 적대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자아 심리학자들이 관심의 초점을 원 본능에서 자아로, 그리고 억압된 것에서 정신 과정으로 전환하면서 분석 과정의 모델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자아 심리학자들은 자아의 방어 기능이 지닌 무의식적인 측면을 분석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환자로 하여금 자기를 관찰하고 성찰하며 현실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넓은 의미의 자아 기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초기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드 사이클러지라고 그래서 원본능 이론 중심이었죠. 원본능에는 우리가 타고난 욕동들,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 억압된 욕동들 중심으로 처음 정신분석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작업들 중심이었죠. 그런데 프로이드의 논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거의 전쟁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억압과 억압된 것이 다시 풀려나는 과정, 이제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회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인 어떤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회의 반항적인 어떤 세력을 억압하고 그 억압된 세력들은 다시 어떤 체제의 그 억압을 부시고 나오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관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런 은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은 이제 그런 쪽보다는 이드 중심에서 이고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옮겨오면서 초기에는 우리의 디펜시브 시스템, 방어 기능 중에 다양한 방어 기능이 있다고 보면서, 우리가 본능을 직접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프로이드가 봤던 원본능을 타고 태어나서 이드를 타고 나서 거기서 이드로부터 이고가 발달한다, 이제 이런 초기의 이론들인데, 하트만에 오면서 초기에 이드로부터, 원본능으로부터 이고가 생겨난다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는 태어날 때 미분화된 심리적인 모체, 언디퍼렌시얼 매트릭스라는 심리적인 어떤 모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그로부터 이드도 생겨나고 이고도 생겨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었죠. 그러면서 어쩌면 처음부터 이드 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원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을 다이렉트로 이해하려고 했던 이런 초기의 기법보다는 이 억압 자체, 혹은 넓게 얘기하는 방어 기제 자체, 왜 억압이 일어났는지, 그 억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접 억압으로 억압된 내용물로 액세스하는 것보다는 그 무의식 속에 우리가 액세스할 수 없도록 방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 작용들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방어 작용을 잘 이해를 하면 궁극적으로 이드의 내용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펜시브 시스템을 연구하는 게 애나 프로이드가 자아와 방어 기제 혹은 이고 앤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이 책을 써서 어떤 이고 사이클러지의 한 축을 놓은 거죠. 이고 사이클러지의 한 축이 된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은 무의식적인 방어작용을 아주 섬세하게 잘 다뤄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방어 기능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거죠. 그래서 이 자아의 기능 중에 의식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의식적인 자아 활동 말고 무의식적인 자아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고라고 하고 셀프라고 하거든.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오만한 얘기라는 얘기. 누구나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이중적인 인간이다. 최소한 어떤 사람은 다중적이어서 5중, 6중 이렇게 복잡한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중적이라는 우리는 인간이 구조적으로 의식으로 우리가 의식으로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내가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아는 자기가 있고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저지멘탈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내가 체험하고 있고 내가 의식으로 체험하고 있는 내가 있지만 내가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는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자아가 함께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의식으로 이해하는 상대방만 이해해가지고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허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적인 방어작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한편에서 보면은 심리 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혹은 사람들이 각자가 억압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자기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도 무의식적인 방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담자나 어떤 분석가 스스로도 이러한 방어작용이 무의식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이분을 이해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저분의 의식 너머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들 세계만을 무의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초기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초기에는 자아나 원본능 혹은 초자라는 개념이 없었죠. 1920년대에 와서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는 자아라는 개념은 그냥 의식하고 같은 의미로 썼어요. 의식적인 것을 우리 마음의 의식적인 부분을 자아라고 봤고 그리고 자아에서 나중에 초자아 얘기도 나오지만 자아나 초자아는 거의 의식적인 수준의 것을 얘기를 초기에 했었는데 이 자아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원본능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지만 자아 자체로 자아의 상당한 영역이 무의식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구조 이론 여기서 초기의 지정학적 이론으로부터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구조 이론으로 바뀌는 것, 마음의 구조 이론으로 바뀐 것 자체가 아주 큰 변화죠.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동시에 또 분석 기법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이죠. 무의식의 영역이 자아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다 의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아도 자아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오만은 있다는 얘기예요.
오만함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 중에 초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초자 내용 속에서도 그것을 사회 규범이라고 봤는데 프로이드는 여기에 양심의 개념이나 자아 이상의 개념을 다 뭉뚱그려서 초자라고 봤어요. 이 초자 내용은 조금 더 정밀하게 나중에 보아야 된다 해서 제가 마음의 오중구조 이론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초자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분해해서 봐야 된다. 초자 속에서는 사회 규범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의 모습, 자아 이상이 있고 또 양심이 이 초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들어있어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게 어느 쪽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분석가들의 글에서도 여러분들이 슈퍼이거라는 초자라는 용어를 볼 때는 항상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초자라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초자마저도 무의식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이 우리가 과거에 본능이 담겨있는 말하자면 욕동이라고 얘기하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 억압된 공격적 욕동이나 성적 욕동이 있는 마음의 한 영역, 마음의 구조, 이드만이 어떤 무의식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초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도 우리의 마음의 기부도 상당 부분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원본능에 있는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이드의 어떤 인간관에 의하면 이게 우리에게 있는 동물적인 부분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 이성을 표현하는 게 합리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성을 리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고라고 봤던 거죠. 의식이라고 봤던 consciousness는 하나의 이성에서 온다고 봤고 도덕률 자체를 슈퍼이고 초자라는 이런 개념. 그래서 동물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이 사이에 투쟁이 계속된다.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인 개념을 프로이드가 썼던 거죠. 이 전투적인 개념들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의식적인 욕동들, 이 욕동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가 하는 사회 보호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마음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었는데 이고 사이칼로지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마저도 무의식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하니까 과거의 의식과 무의식으로 혹은 의식, 무의식, 전의식으로 나누었던 지정학적 이론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와서 이고, 이드, 그리고 슈퍼이고라는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프로이드가 만들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이 무의식의 영역을 굉장히 넓게 이해하게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고의 기능이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고를 단순하게 방어적인 어떤 측면만 본 게 아니고 발달적인 측면을 좀 더 이고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측면, 이 발달적인 측면이 자아심리학에서 크게 수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고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다. 단순한 방어적인 기능 뿐이 아니고 이고 자체는 아주 종합적인 여러 펑션들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게 셀프 오브서베이션 혹은 리플렉션 그리고
리얼리티에 대한 지향성, 어쩌면 현실 검증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하트만 이래로 아나 프로이드가 유럽에서 활동했다고 한다면 미국에 와서 하트만 중심으로 해서 유럽 학자들이 와서 자아심리학을 크게 발달시켰는데 그분들은 이 자아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드 중심에서 이고 중심으로 어떤 연구의 초점이 옮겨왔다 한다면 여기에서는 자아 자체 이 이고라고 생각했던 이고라는 마음의 기구 이도와 다른 이고 어쩌면 이 합리성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고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자기를 이고 자체를 알게 된 이거 자체로 관찰하는 셀프 리플렉션이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기를 관찰하는 셀프 오브저베이션이라는 개념이나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나 혹은 리얼리티 테스팅이라고 우리가 현실 검증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영역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기억하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음의 기능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셀프 오브저베이션이나 성찰이나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 리얼리티 테스팅이나 혹은 리얼리티에 대한 리얼리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현실 감각이죠. 현실 감각이나 현실 검증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발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측면을 이고 사이클리스트들이 애써서 연구해왔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어요. 여기서는 이런 걸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드 중심의 정신분석이 이고 중심의 정신분석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그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떤 정신분석의 주류는 이고 사이칼리스트가 중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자아심리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심리학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프로이드의 정통 정신분석,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으로부터 그 클래시컬한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발전들을 하면서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드 사이칼라지의 영역을 이고 사이칼라지로 크게 넓히면서 이건 온고잉으로 발전하고 있는 학파다고 봐야 돼요. 어쩌면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로부터 발달을 해온 게 셀프 사이칼라지스트도 결국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로부터 발달한 거죠. 이고가 아니라 셀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자아라는 개념보다는 셀프라는 개념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코우시언들의 발달, 코우스의 이론이나 또는 스파트인스의 현대정신분석 이론, 특히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레벨의 사람들을 잘 돕는 방법, 기법들을 깊이 연구한 어떤 현대정신분석의 이론도 이 자아심리학을 버린 게 아니고 자아심리학 기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현대정신분석을 잘 이해하려면 자아심리학은 필수적으로 자아심리학뿐만이 아니라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이 함께 영향을 미쳐서 현대정신분석이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발달하면서 개탄스러운 부분은 이 어느 학파들이 자기 학파가 이해해온 방식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좁은 범위에서 자기 학파 위주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논문도 그 학파
중심의 퍼스펙티브로만 써오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왔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학파들을 아우르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ICC에서는 어느 한 학파의 이론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정신분석 영역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클래시컬한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이고 사이칼라지스트 그리고 셀프 사이칼라지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 그리고 유럽에서 얘기하는 락강의 이론도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소화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인터서브젝티브한 이론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이론들 릴레이셔널 티어리 인터서브젝티브 티어리들이 그게 갑자기 발달한 게 아니고 정신분석이 여러 학파들이 발달해 오면서 관계적인 측면을 다 모아서 인터서브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릴레이셔널 티어리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새로 창안된 것들은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이런 관계적인 이론들을 이걸 집대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떤 자아 심리학 중심의 어떤 메인스트림의 정신분석과 거의 같은 세를 이루면서 관계적인 이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게 다 함께 소화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봐요. 어느 한 퍼스펙티브만 가지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죠. 인간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인데 어느 한 이론 가지고 그 이론으로 이해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리한 경우에 따라서는 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내담자를 불편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내담자의 어떤 측면들을 다양하게 보아주지 않고 내가 가진 하나의 틀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위험하다는 얘기죠. 우선 오늘 할 얘기가 많지만 모두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중에 잠깐이라도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누시고 또 그 다음으로 가죠. 우선 우리 박마인 선생님, 우리 이윤숙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네, 얼굴 처음 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지 서로 잠깐 나누면 좋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고 저는 전라도 순천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신과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전번에 그 선생님이신가요? 그럴지도 몰라요? 졸업식 하신 선생님? 아니에요. 졸업시간 선생님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셔요. 그렇죠. 김성심 거기서-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데 우리 이은수 선생님은 ICC 아주 고참이에요. ICC 이 분석가 중에 뭐 여러분들보다 가장 먼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해오신 분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한국이에요. 저도 한국 단양 팔경이라고 유명하죠. 단양 발경 네. 대단한 네. 단양 팔경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가 되는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참 귀한 인연을 뵙게 돼서 또 한 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